이번에는 파이썬의 핵심적 기능 중에 하나인 펑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을 잘 만들어야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펑션을 잘 만든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제작을 할 때, 기계 제작을 할 때 기계를 잘 만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도 코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도구이고, 이것을 잘 쓰면은 여러분이 코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펑션이 뭐냐? 함수라고 우리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펑션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다면은 y는 fx 이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펑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x 값을 바꾸면은 y 값도 바뀐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은 x 값의 인풋이죠. 인풋 값을 바꾸면은 아웃풋 값이 바뀐다. 기본적으로 코딩에서 여러분이 펑션을 만들면은 인풋 값은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인풋 값을 자유자재로 바꾸게 되면은 아웃풋도 거기에 대칭돼서 매핑이 된다고 하죠. 매핑이 돼서 자유자재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인풋과 아웃풋 간의 계산 관계를 펑션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있는데 그 과정, 전환 과정,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여러분이 define, 정의를 해놓으면은 그 수식을 가운데 블랙박스에 있는 수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같은 인풋이 들어가도 다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를 코딩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파이썬에서 펑션을 만들 때 있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것도 있고 추천사항도 있는데, 일단 펑션을 만들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키워드를 먼저 씁니다. 키워드를 먼저 쓰는데 그 키워드가 def, define이라는 거죠. 펑션을 규정한다, define한다. 그래서 펑션을 만들 때는 항상 키워드 def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펑션 이름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펑션 이름은 뭘로 시작하냐? 항상 소문자로 시작한다. 이거는 권장사항이지, 코딩할 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문자로 펑션 이름을 설정한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펑션의 첫 글자는 최소한 소문자로 하자라는 거는 펑션과 나중에 클래스를 배울 텐데 클래스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펑션과 클래스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펑션을 만들 때 첫째 유념할 거 def, def는 define에서 왔죠. 펑션을 규정한다. def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펑션 네임을 쓰고, 다만 그 펑션 네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이걸 원칙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네임이 이제 여러 가지 펑션을 만들다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 살짝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별을 어떻게 할 거냐? 언더스코어, 우리나라 말로 흔히 우리나라에서 언더바라고 하는 언더바를 쓰고 좀 더 설명하는 펑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서클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원주율이 있을 때 원주율을 계산하는 서컴프런스, 원주율을 계산하는 것과 서클, 원의 면적을 구하는 어떤 펑션을 만들어 보는 거죠. 원의 면적과 원주율은 다 무엇에 의존합니까? 반지름 정보만 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을 줄 때마다 계산을 할 거냐? 펑션, 그러니까 반지름을 주어졌을 때 원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함수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펑션은 반지름 정보만 받으면은 곧바로 자동적으로 원의 면적과 원의 원주율을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인풋이고 아웃풋은 이때 두 개가 되는 거죠.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define하고 펑션 이름 다음에는 바로 아랫줄에, 그게 이제 첫 줄이 되죠. 펑션을 만드는 첫 줄에는 그 주제어가 있는 줄의 바로 아랫줄에는 뭘 넣어주냐? 이것도 추천사항입니다. 닥스트링을 넣어주라 이거예요. 닥스트링. 닥스트링이 뭔지 알죠? 이미 우리 배웠잖아요. 트리플 쿼테이션 마크가 앞뒤로 있고 중간에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으면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펑션에 쓰일 때는 이걸 이름을 닥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 쿼테이션 마크 사이에 이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넣어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펑션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펑션 이름만 갖고 때로는 이 펑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 닥스트링 정보를 다른 사람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펑션이 무엇을 만들기 위한 펑션이구나. 이거를 공유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펑션이 뭔지, 내가 그때 뭐 했는지 모를 때 이 코딩을 다 들여다보지 않고도 이 닥스트링만 찾아보면은 이게 내가 그때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그러니까 문서화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닥스트링. 그래서 이 닥스트링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 함수의 목적을 설명해 놓으라 이겁니다. 왜 나는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놓으라 이겁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 있는데요. 예.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배우고 끝으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뭐해서 지금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파이라든지 좀 이따 배울 매스 같은 거, 이런 어떤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불러다 써야 됩니다.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안 들어가 있는 빌트인, 자동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패키지를 불러다 쓸 때는 그것을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한번 펑션을 만들어 봅시다.